네, 저희 두 번째, 조리이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아까 1시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양식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식 61번. 스톡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케 가르니는 통후추, 월계수잎, 타임, 파슬리, 줄기, 마늘, 샐러리로 향을 낼 때 사용한다. 2번 스톡 조리에 사용하는 뼈의 종류로 소뼈, 닭뼈, 생선뼈 등이 있다. 3번 고기 생선 국물을 맑게 끓인 것이다. 자, 4번. 스톡의 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양파, 당근, 샐러리를 사용한다. 자, 옳지 않은 거. 스톡을 만들 때 옳지 않은 거. 고기 생선 국물을 맑게 끓인 거. 이거는 콩소매죠, 콩소매. 예. 그래서 이 스톡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요 1번, 2번, 4번은 맞고 아닌 것은 3번. 자, 62번. 다음 중 전체 요리에 속하는 것은 1번 쉬림프 까나페, 2번 BLT 샌드위치, 3번 치킨 커틀렛, 4번 월더푸 샐러드.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요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피타이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돋기 위해서 식사 전에 가볍게 한 손, 핑거푸드로 먹을 수 있는 시림프 까나페가 전체 요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간에 먹는 이런 음식들 그리고 메인 요리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제거하시고요. 전체 요리라고 해가지고 에피타이저인데 월더푸 샐러드 안 되나요? 월더푸 샐러드는 그 요리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쉬림프 까나페가 전체 요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62번, 1번. 자, 63번. 샌드위치를 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담는다. 2번 차가운 접시에 담는다. 3번 먹기 편하도록 담는다. 4번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식감과 질감을 잘 표현한다. 자, 몇 번이 아닐까요? 차가운 접시, 무조건 차가운 접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핫 샌드위치 있고 콜드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냐에 따라서 차가운 접시가 될 수 있고 뜨거운 접시가 따뜻한 접시가 될 수 있으니 63번에는 옳지 않는 게 2번. 64번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면 파스타 종류 딱 봐도 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네, 64번. 1번이죠. 1번은 뭐예요? 삶기의 정도예요. 삶기 정도. 알단테라고 하는 삶기 정도는 가운데 심지가 있는 그런 삶기의 종류고 나머지는 탈리올리, 파르페제, 그 다음에 라비올리 이렇게는 생면 파스타의 종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탈리올리 같은 경우 가늘고 긴 면의 파스타, 그 다음에 파르펠레 같은 경우는 나비 모양의 쇼 파스타, 그리고 라비올리 같은 경우는 속을 채워서 납작하게 빚어내는 파스타, 그래서 만두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65번. 자, 65번. 우리, 65번. 조식 메뉴로 적당한 것은 1번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2번 치즈 오믈렛, 그다음에 3번 치킨 커틀렛, 4번 신경이 아니라 서로인 스테이크, 서로인 스테이크. 자, 우리가 조식으로는 뭘 많이 먹죠? 가볍게 달걀, 그리고 빵, 이런 음료 이렇게 먹기 때문에 조식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건 오믈렛. 네, 그래서 달걀이 들어간 치즈 오믈렛. 나머지는 이제 식사로 뭐 런치를 하든 런천을 하든 디너를 하든 그 식사로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번은 2번. 자, 66번. 올리브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드레싱이나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한다. 2번 올리브 오일에 허브와 스파이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3번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높다. 4번 파스타에는 담백한 향미와 농도감을 위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뭘까요? 3번이죠. 올리브오일은 발연점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프레쉬하게 샐러드로 먹고 그 다음에 퓨어 버전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전은 첫 번째 땄던 거, 기름을 짜낸 거, 그 기름 첫 번째 짜는 거에 두 번째 기름을 짜는 게 퓨어 버전이어서 내가 만약에 튀김을 하겠다 그러면 퓨어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66번은 3번. 67번 전체 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 요리의 분류의 핑거푸드 요리사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가공되어 맛이 유지된 것이다. 음, 전체 요리 분류의 드레스드는 요리사의 아이디어, 핑거푸드가 아니라 드레스드, 요리사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가공되어 맛이 유지된 것이다. 2번, 드레스드의 종류와 육류, 게살, 까나페, 스토프드 에그, 구운 굴, 소세지, 마리 등이 있다. 3번,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사 전에 먼저 나온 요리라는 뜻이다. 4번, 아침 식사를 말하며 주로 달걀 요리나 오믈렛, 스크램블 에그를 말한다. 이거는, 아침 식사는 뭐예요? 전체 요리가 아침 식사하고 전체 요리는 다르죠. 아침 식사는 뭐예요? 블랙퍼스트. 예.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전체 요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그래서 67번, 아닌 것은 4번. 자, 68번 포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품을 물, 스톡, 쿠르비옹에 잠기도록 하여 뚜껑을 열고 70도, 80도에 삶는 방법이다. 2번 식품을 찬물이나 끓는 물에 넣고 비등전 가까이에서 끓이는 방법이다. 3번 오븐 안에 건조열로 굽는 방법으로 육류, 채소 요리에 많이 사용된다. 4번 영양소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으로 식용 기름으로 튀기는 방법이다. 몇 번일까요? 옳은 거. 포칭은 뭐예요, 여러분들? 포칭은 우리가 이제 이 잠기도록 삶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끓이는 방법, 보일링이죠. 3번은 오븐에 뭐라고 하죠? 오븐을 우리가 굽는다라고 표현하죠. 굽기, 베이킹. 그리고 4번은 튀기는 거죠. 네. 딥프라이딩. 그래서, 이렇게 이제, 68번은 포칭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게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식에 관련된 1차 모의고사 내용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 2차. 뒤에 있는 중식이나 일식이나 복어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실 거라 양식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신 내용이에요. 1번, 섭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 뭐죠? 섭족의 COCO 뭐예요? 삭시토신이죠. 네. 테트로도톡신은 뭐였어요? 보거였죠, 여러분들, 보거.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거. 그리고 2번, 셉신. 셉신은 뭐였어요? 셉신은 감자에서 나타나는 그 독성 물질이죠. 근데 셉신은 썩은 감자. 그죠? 베네로핀 뭐였어요? 모시족의 바지락. 그리고 섭족의 홍합. 이런 애들은 삭시토신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작업장의 조명 불량을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것은 자, 1번 결막염, 2번 안정피로, 3번 안구진탕증, 4번 근시. 조명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거는 1번 결막염이죠. 결막염 같은 경우는 이 먼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음,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지가 눈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예, 여러분들 화장하고서는 마스카라 있는 상태에서 눈을 비빈다거나 이럴 때 이제 생기는 게 결막염이잖아요. 그래서 결막염은 자격장애 조명 불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3번, 단팥 중에 설탕 외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크게 느껴진다. 이거에 대한 맛의 현상. 뭐였죠, 여러분들? 대비 현상. 대비 현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였어요? 강화 현상, 강화.
그러니까 상승 현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상승 현상은 아니고 대비 현상 또는 강화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된 맛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래서 강화시킨다. 그래서 대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세 현상 같은 경우는 다른 맛을 이제 혼합해서 고유의 이제 각각의 맛을 내지 못하고 맛이 약해지는 게 이제 상세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맛을 이제 혼합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본연의 맛이 아예 그냥 둘 다 죽어버리는 게 상세 현상. 그다음에 상승 현상 같은 경우는 같은 맛을 또 한 번, 더 한 번 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맛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상승 현상. 변조 현상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맛의 성분을 먹고 바로 다른 맛 성분을 먹으면 처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 그게 변조 현상.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 맛이 원래 그 맛이 아니고 다르게 느껴지는, 예, 뒤의 맛 때문에 그게 이제 변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조리기구와 그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필러, 채소의 껍질을 벗길 때, 2번 믹서, 재료를 혼합할 때, 슬라이서, 재료를 다질 때, 육류 파운더, 육류를 연화시킬 때 몇 번일까요? 자, 3번 슬라이서. 슬라이서는 햄, 육류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썰어주는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다질 때에는 뭘 써요, 여러분들? 푸드차퍼. 푸드차퍼를 쓴다. 그래서 슬라이서는 육류, 채소는 다질 때 푸드차퍼.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3번입니다. 그다음에 5번. 수질의 분변 오염의 지표군.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험장 가시면 이 문제가 나오면 나한테 점수를 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5번은 2번 대장균이었습니다.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이 대장균. 그래서 우리 여름에 대장균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름에 뭐 물놀이 가거나 이럴 때 식중독 걸리거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대장균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은 대장균이다. 그래서 5번은 2번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2500에서 2800 옹스트롱 자외선이죠. 파장으로 살균하는 방법이고 기구, 음료수 등과 같은 식품의 표면에 살균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건 몇 번일까요? 자외선 살균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외선 살균법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800 옹스트롱. 적외선 일광 소독. 요거는 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옹수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7번. 냉장 보관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자, 서서히 가열한다. 1번. 2번. 짧은 시간 안에 가열한다. 3번.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4번. 전자레인지에 가열한다. 몇 번일까요? 자, 서서히 가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자체가 서서히 가열하면 색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딸기잼 만드실 때 서서히 가열해야 되는데 얘네를 그냥 센 불에서 가열하게 되면 색깔이 확 그냥 갑자기 어, 칙칙한 색깔로 변해버려요. 예. 전자레인지도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고요. 높은 온도 안 되고요. 짧은 시간 아니고요. 그래서 7번은 답이 1번이다. 자, 8번. 우유의 살균 방법으로 130에서 140도, 1초에서 2초간 짧게 가열하는 거 몇 번이었어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 예, 아주 짧게 1초에서 2초. 넣다 빼나. 요 정도.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가 간혹가다 좀 많이 나오니까 다음 이제 9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부고포, 당질, 지방, 2번 우유, 칼슘, 단백질, 3번 두유, 지방, 단백질, 4번 밀가루, 당질, 단백질. 뭘까요? 잘못 짝지어진 거.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맛도 있지만 약간의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단맛. 그래서 부고포는
아니죠. 예, 북어포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북어포, 단백질. 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 자, 10번. 다수인이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이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 이것도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할 때 많이 했었는데, 군집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 강의실 안에 다 유리 그 창문 이런 거 다 밀폐시키고 그리고 나가는 이 문들 다 밀폐시켜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몇 시간째 같이 한 3, 40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시작하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머리가 띵하게 아파오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군집독.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다. 자, 그다음에 11번. 유지나 지방에 많이 함유된 식품이 빛, 열, 산소 등과 접촉해서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은 무엇이냐? 그래서 11번. 뭐예요?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가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산패를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죠. 산화하고 변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패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고 있고 피막제는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채소 표면에 이 외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피막제를 사용을 많이 해요. 착색제는 색을 복원하는데 사용하는 게 착색제. 그리고 산미료 같은 경우는 식품에 신맛을 부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 첨가제가 산미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산업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되죠? 음, 우리 아까 앞쪽에서도 1교시 때 했었죠? 네, 어디예요? 시, 군, 구. 그쵸? 예.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은 아니고요.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 그래서 시나 군이나 군. 이렇게 시작을 한다. 최소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번에는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뭐였냐? 육류로 짝지어진 것. 자, 무구조층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선모충이라든지 유구조충 있죠. 그리고 톡소플라즈마, 그 다음에 만설열 두종충. 이게 이제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무조충, 유구조충, 소, 돼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톡소플라즈마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은 2번. 자, 14번. 주방 내 안전사고 요인 중 인적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행동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동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과도한 기질 및 신경질. 니은. 불완전한 동작과 자세. 디귿. 물건이 있는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리을. 중독증 또는 뭐 각종 질환. 그다음에 미음. 피로로 인한 신체 태도에 대한 곤란, 이렇게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을 하는 거는 우리가 불완전한 동작, 자세, 그다음에 이 기계에 있는 기구 사용,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그래서 니은 디귿 2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나, 1번, 기억이나, 그리고 리을 같은, 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서적인 요인, 예, 정서적인 요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피로로 인한 신체, 이거는 생리적인 요인으로 해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행동적 요인으로는 니은, 디귿, 이렇게. 그래서 다 정답은 2번. 자, 15번.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품과 거리가 가장 먼 것. 단맛을 내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여러분들 사탕무, 감초, 벌꿀. 감초 같은 경우도 한약방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약초로. 그래서 15번은 몇 번? 4번. 곤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토란과에서 저칼로리로 많이 먹죠. 그래서 곤약의 뿌리를 건조시켜서 분쇄해서 얘네를 젤화시킨 게 곤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뎅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곤약 나오죠. 예.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곤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장 조림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16번 식품 첨가물과 주요 용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1번 글리세린, 발색제, 2번 규소수지, 표백제, 2번, 3번 명반, 피막제, 4번 초산 비닐수지, 피막제. 그래서 식품 첨가물과 주도 용도로 연결 옳은 거는 4번 초산 비닐수지, 그다음에 피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산 비닐수지는 피막제로 얘네 과실이나 아까 채소 있죠. 걔네들을 반딱반딱반딱하게 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호흡 작용을 제한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일이, 얘네 과일을 따고서도 계속 얘네는 이제 숙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이제 상할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어쨌든 유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지시켜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초산 비닐수제하고 피막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선도나 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하기도 하고요. 초산 비닐수지 같은 경우는 껌의 기초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의 성분으로 가지고 있고요. 식품 첨가물로 사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혼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규소수지 같은 경우도 식품 제조할 때 거품을 음, 방지하기 위해서, 거품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규소수지, 그리고 소포제, 이게 규소수지하고 소포제, 라고 보시면 되고, 명반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제, 과자나 빵,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명반입니다. 그래서 피막제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예. 그렇게 해서 16번은 4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지 않는 것은 뭐였을까요? 17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 것. 돈 단독. 아까 돈 단독증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인수 공동 감염병 해가지고 이제 돈 단독증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성, 바이러스는 이게 뭐 감기처럼 이런 일본 내염, 코로나 이런 것들 있고요. 간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고 이런 세균에 의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돈 단독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게 이제 단독증이고 이게 피부염 또는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세균성을 위한 거 돈 단독증 알고 계시면 돼요. 17번에 1번. 그다음에 18번.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짜게 먹는다. 2번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따로따로 먹는다. 3번 식품을 작고 연하게 조리해서 먹는다. 4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점수를 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18번 몇 번이에요? 3번 작고 연하게 해서 먹으면 소화 흡수가 좀 더 빨리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소세지가 100g당 단백질이 13g이에요. 지방은 21g, 당질은 5.5g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소세지의 150g의 열량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단백질 키로당 1g당 몇 킬로칼로리, 지방 1g당 9킬로칼로리, 당질 탄수화물 1g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곱하시고 나서 263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대, 어, X를 대비해서 이제 그 계산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100g당
100g 대 263칼로리. 이거 지금 100g당 총 칼로리가 단백질, 지방, 당질 했을 때 263칼로리가 나와요. 땡땡 해주고 거기에 150g 땡땡 X.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뭐예요? 열량이잖아요. 소비자 소세지 150g의 열량이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X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합. 그래서 263 그리고 100을 나누는 거예요. 263 곱하기 150을 곱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나누기 100을 해서 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총 킬로칼로리는 394.5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대략. 그러면 약 395칼로리. 그래서 19번은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세지의 150g의 열량을 X로 잡으셔야 돼요. 열량을 X로 잡으시고 소세지 100g당 단백질 13 곱하기 4, 지방 21 곱하기 9, 당질 5.5 곱하기 4. 요걸 다 곱하고 더하면 263칼로리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세지가 100g당 263칼로리니까 100 땡땡 263는 150 땡땡 x 그렇게 해서 263 곱하기 150 그리고 소세지 100g이니까 이 263 곱하기 150 나왔던 이 합산된 양을 나누기 100으로 하시게 되면 그죠? 아니 나누기 100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대략 394.5 킬로칼로리가 나오니까 다음 정답은 395 킬로칼로리 이렇게 될 수 있다. 계산식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래도 요거는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 자, 20번 식품 검수 방법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화학적 방법, 영양소 분석, 첨가물, 유해 성분 등을 검출하는 방법. 2번 검경적 방법, 식품의 증량, 부피, 크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 3번 물리학적 방법, 식품의 비중, 경도, 점도, 빈점 등을 측정하는 방법. 4번 생화학적 방법, 효소 반응, 효소 활성도, 수소 이온 농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 검수 방법에 잘못된 것은 2번 검경적 방법입니다. 이거는 검경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식품의 색이나 식품의 조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검사하는 방법이 검경적 방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거는 2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화학적, 물리학적, 생화학적 방법은 옳은 방법이니 잘 참고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 아래에 설명하는 조미료는 술안을 뜰 때 끓는 물에 이것을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남백이 응고가 된다.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이것을 소량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진다. 기름기가 많은 재료에 이것을 사용하면 맛이 산뜻해진다. 여러분들 뭐 같아요? 딱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 한식할 때 술안 만들 때 딱 나오는 건데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식초. 네, 식초. 식초라고 하는 아이는 남백의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재료에 식초를 사용하면 산뜻한 맛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짬뽕 먹을 때 있죠? 짬뽕 먹을 때 식초를 조금 몇 방울 넣어요. 그럼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좀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알려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탕수육 먹을 때 탕수육 소스에다가 찍어서 또 어디다 찍어 먹어요? 간장, 식초, 고춧가루 살짝 이 푼 데다가 이렇게 찍어 먹지 않나요?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식초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장, 식초,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그 고기의 맛이라든지 소스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게끔. 아무튼 그래서 21번은 3번. 자, 그다음에 22번. 산업재해 지수와 관련이 적은 것은 1번 건수율, 2번 이완율, 3번 도수율, 4번 강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번은 2번 건수율입니다. 적은 거, 적은 거, 적은 거. 잠깐만, 적은 거. 2번 이완율, 2번 이완율. 자, 2번이라고 건수율이라고 했죠. 2번 이완율. 관련이 적은 거는 2번, 이완율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재해지수라고 하는 이 산출법에는 도수율, 그다음에 강도율, 그리고 건수율 요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얘기 못 드릴 것 같고 어, 관련이 적은 거는 이환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은 정답이 2번. 자, 그다음에 23번. 냉동 육류 해동시키는 방법 중 우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1번 실온에서 해동한다. 2번 40도 미지근한 물에서 담근다. 3번 냉장고에서 해동한다. 4번 비닐봉지에 싸서 물속에 담근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1번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아니면 반나절 이렇게 해서 미리 그러면 고기 갖고 있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좀 급하다. 급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럼 비닐봉지에 좀 넣고 물속에서 담가서 흐르는 물이에요. 물속에 담그는 게 흐르는 물. 실온이나 40도 미지근한 물에 담그거나 전자레인지에다 해동하면 드립 양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번은 3번. 자, 24번. 사지동공 확대 언어 장애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무엇이냐? 24번. 몇 번이 뭐예요? 1번. 보툴리눔균이죠. 예, 보툴리눔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툴리눔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통조림, 네. 그리고 병조림, 이런 부패된 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마비 증상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포도상균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화농성 질환자가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식 자체를 먹은 사람이 구토 증상을 보이거나 설사 발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포도상균이었죠. 그 다음에 병역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화기 증상 이런 것들이 오가는 세균 중에 하나이다. 그다음에 셀레우스균 같은 경우는 이 설사형 복통입니다.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이것도. 예. 근데 많이들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높은 치사율과 그다음에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는 건 보툴리누스균, 통조림이나 이런 부패된 병조림, 부패된 햄. 그래서 24번은 정답이 1번. 자, 그다음에 25번. 자, 25번. 다음 중 장부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무엇이냐? 네, 1번.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 2번. 살모넬라. 3번. 장염 비브리오. 4번. 병원성 대장균.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가장 장부기가 짧은 아이. 자, 우리 배웠었죠?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포도상균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평균 3시간 정도 된다 해서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평균 18시간.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시간 정도.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도 13시간. 그래서 황색 포도상균이 가장 짧은 3시간 정도로 잠복기가 가장 짧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자, 26번. 신맛 성분과 주요 소재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초산 식초, 2번 적산 요구르트, 3번 구연산 시금치, 4번 주석산 포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재 식품과 연결이 틀린 거는 3번 구연산 시금치이겠죠. 그래서 구연산 소재 식품은 우리가 조금 약간의 감귤류라든지 이런 것들, 딸기, 살구 이런 게 이제 구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6번은 3번, 27번 식품의 수분 활성도 식품의 수분 활성도 1번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그다음에 2번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 3번 식품의 단위 시간당 수분 증발량. 4번 식품의 상대 습도와 주위의 온도와의 비. 뭘까요? 1번이죠.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는,
수증기압과 그 온도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수한 물에 대한 최대 수증기압, 음, 그다음에 28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게 권하게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몇 번일까요? 자, 3번 6시간. 6시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그 교육을 받는 것 중에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 그리고 위탁 금식, 위탁 급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6시간은 꼭 받으셔야 미리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8번, 3번, 29번. 다음 원가의 구성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원가, 제조 간접비, 뭘까요? 1번 판매 간격, 2번 간접 원가, 3번 제조 원가, 4번 총 원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제조 원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판매 가격은 총 원가 플러스 이익이 판매 가격이에요. 예. 총 원가 플러스 이익. 그게 판매 가격. 여러분들이 직접 돈 주고 사는 그 가격. 예. 그리고 간접 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뭐 공통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원가 말고 그 직접 원가에 플러스 간접적으로 필요한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 원가라고 하는 거는 제조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총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번에는 3번. 자, 30번.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때 기름을 첨가하는 조리 방법으로 선택하는 주된 이유. 1번 색깔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2번 부드러운 맛을 하기 위해서, 3번 비타민C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4번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뭘까요? 음, 당근이나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가 많죠.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더 많은 비타민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첨가하죠. 그래서 당근을 그냥 생당근을 먹는 것보다 기름에 달달달달 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30번은 그래서 4번. 자, 31번. 체내에 흡수되면 신장의 재흡수 장애를 일으켜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중금속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카드뮴. 예. 그래서 체내에서 이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거는 카드뮴이고요. 그리고 공장 폐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중독된 어패류나 농작물 섭취로 카드뮴 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공장 폐수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모르게 섭취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패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31번은 4번. 자, 32번. 알카리성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1번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2번 그다음에 황이라든지 우리가 인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3번 당질, 지질, 단백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4번 곡류, 육류, 치즈 등이 들어있는 식품. 32번은 네, 1번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의 설명으로 옳은 거.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필수 무기질, 필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우유 이게 알칼리성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은 정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33번. 자, 33번.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 또는 표면에서 얻는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는 1번 팽창점, 2번 연화점, 3번 용해점, 4번 발연점. 뭘까요? 우리가 기름을 올렸어. 기름 올리고 나서 그 기름에서 갑자기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럼 뭐가 우리가 이제 이 온도 뭐라고 얘기하죠? 발연점, 발연점이 넘어간 거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 그 온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콩기름, 포도씨유, 뭐 카놀라유 얘네들이 다 발연점이 있잖아요. 올리브유나 그 발연점이 넘어가게 되면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33번은 4번. 그 다음에 34번. 첨소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산을 첨가해서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2번. 체내에 소화되지 않는다. 3번. 변비를 예방한다. 4번 모두 다당류이다. 그래서 34번은 1번. 산을 첨가하며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섬유소가 한천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다당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얘네가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싹 끌고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약간의 그 다이어트 이런 성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섬유소 많이 먹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는 분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천에 산을 첨가하면 그 구조가 소분자 물질로 이제 분해가 된다. 산을 첨가하면 분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번은 1번. 자, 35번 달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대부분 오보무신이라고 하는 기포성에 영향을 준다. 2번 난황은 인지질 레스틴, 그다음에 세팔리는 등으로 많이 세팔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3번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의 점성이 감소한다. 4번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는 알칼리성이 된다. 몇 번일까요? 음, 그래서 1번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대부분 오보알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보무신이 아니라 오보알부민이나 아니면 오보글로불린이라고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오보무신은 기포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오보무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오보알부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5분 그래서 1번 틀린 거. 36번 식품을 구별할 때 식품 감별로 잘못된 거. 1번 과일이나 채소는 색깔이 고운 것이 좋다. 그다음에 2번 육류는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지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 3번 연제품은 표면이 점액질에 악취가 없는 것이 좋다. 4번 토라니는 겉이 마르지 않고 잘랐을 때 점액질이 없는 것이 좋다. 36번 몇 번? 4번. 토라는 수분이 많고 잘랐을 때 점액질, 그러니까 갈락탄이라고 하는 이 점액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죠? 예. 그래서 36번은 4번. 자, 37번. 우리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 뭘까요? 여러분들 석탄산, 크레졸, 과산화탄소, 포르말린 이렇게 있는데요. 1번 석탄산.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 살균력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기물로 존재할 때 소독력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석탄산 개수는 소독약의 살균력 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석탄산 개수, 우리가 소독약의 지표가 되는, 살균력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37번, 1번입니다. 석탄산. 38번, 무조층, 민조층의 감염의 올바른 예방 대책. 1번, 개나 가재 가열 섭취. 그 다음에 2번, 음료수의 소독. 4번, 채소류의 가열 섭취. 그 다음에 4번 소고기의 가열 섭취 이렇게 1, 2, 3, 4번이 있죠. 정답은 4번이죠. 소고기는 무구조층,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유구조층. 우리 얘기했었죠. 소는 없고 돼지는 있다. 자, 39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 1번 주정 2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3번 식품조사 처리업 4번 단란주점 영업 몇 번일까요? 자, 2번. 즉석 판매 제조업과 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식품 성분 중 지방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플로라민, 2번 글리코겐, 3번 카라기난, 그다음에 4번 레스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방질에 해당하는 거는 4번 레스틴이죠.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해서 레신에 그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번은 4번. 그래서 프롤라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글리코겐 같은 경우가 카라기나는 탄수화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번은 정답이 4번이다. 자, 이제 41번. 41번. 다음 식품 중 시그리니 성분에 의해 매운맛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몇 번이에요? 시그리니. 양파, 겨자, 마늘, 후추. 겨자였죠, 겨자. 양파는 유황화합물이었고요. 마늘은 알리신, 후추는 뭐였어요? 피베린 또는 차비신. 그래서 겨자가 시그리니. 그래서 41번은 2번. 그다음에 42번.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보건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뭐라 그랬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래서 그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안에 아이가 몇 명이 죽었느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로 4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3번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pH 저하, 2번 중량 감소, 3번 난양 개수 증가, 4번 수연 남백의 감소. 그래서 43번 2번입니다. 중량이 감소가 돼요. 네. 그래서 달걀 저장하게 되면 중량이 얘네들이 탱글탱글했다가 이게 물같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량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분 함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중량도 따라서 감소가 된다. 그래서 43번은 2번. 그다음에 44번.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화학물질을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으로 1일 체중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의 수로 미리그램 수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2번.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섭취 허용량, 이게 1일 체중, 사람마다 킬로그램마다 몇 미리그램을 섭취해야 되는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양 있죠. 그래서 1일 섭취 허용량 44번은 2번. 자, 45번.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설사성 폐류 중독, 2번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에 의한 중독, 3번 동급수에 의한 중독, 4번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에 아닌 것은 1번. 그래서 설사성 폐류 중독 같은 경우는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는 이제 이런 조개류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설사 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건 2번, 3번, 4번이 되기 때문에 45번의 정답은 1번. 자, 46번.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과 그 질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 모기, 사상충, 말라리아, 그다음에 2번 파리,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3번 진드기, 유행성 출혈형 쯔쯔가무시, 4번 벼룩, 페스트, 발진열. 몇 번일까요? 2번 파리,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그죠? 이 파리에서 매개되는 질병은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리고 세균성 이질, 소아마비, 콜레라, 결핵,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리케차균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있죠, 발진티푸스는 이입니다, 이. 이에 물렸을 때 급성 열성으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발진티푸스다. 그래서 46번은 2번. 그다음에 47번 해산 어류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 1번 살모넬라, 2번 보툴리듐, 3번 황색 포도상규균, 4번 장염 비브리오. 몇 번이에요? 해산유잖아요. 바닷물. 그러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맞겠죠? 4번. 그래서 47번은 4번. 48번. 감각 온도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기온, 2번 기습, 3번 기류, 4번 기압. 몇 번이죠? 4번이죠. 기압. 예, 감각 온도는 3요소로 기온, 기습, 기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
자, 49번부터 52번까지 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49번. 세균성 이질로 앓고 난 아이가 얻는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 면역을 획득한다. 2번 수동 면역을 획득한다. 3번 영구 면역을 획득한다. 4번 면역이 거의 획득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4번 면역이 거의 획득되지 않습니다.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이질이나 매독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49번은 4번. 그리고 50번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무엇이냐? 종형이죠, 종형. 4번. 네, 종형. 그래서 어, 모두 낮은 인구형. 저 50번 종형. 그래서 이상적인 인구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안 그 어, 네. 정지형으로는 종형이 맞습니다. 50에 4번, 50번에 4번. 자, 51번.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 뭐가 있을까요? 햇볕에 말렸어요. 비타민 D. 3번. 그쵸? 그래서 51번에는 3번. 자, 52번.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밀가루 계량은 부피보다 무게가 더 정확하다. 2번 후식량은 계량 전 채로 친 다음 계량한다. 3번 고체 지방은 계량 후 고무 주걱으로 잘 긁어 옮긴다. 4번 끝까지 점성이 있는 것을 계량컵으로 1번이죠. 보이네요. 꿀같이 점성이 있는 것은 계량컵으로 계량한다. 4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2번에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뭘까요? 네, 2번. 흑설탕은 계량 전 채로 친 다음에 계량하는 게 아니라 이 흑설탕은 얘네를 이제 담은 다음에 모양이 유지될 정도로 계량컵에다 꾹꾹 담아서 컵 위에 평면으로 이런 젓가락이라든지 페스츄러 같은 걸로 쫙 깎아서 한 컵으로 계량해서 쓰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흑설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식이나 양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서, 좀 우리 조리 기능에 대한 시험 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기말 시험이 있으니까요. 우리 대면으로 얼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